누군가는 쉽게 넘어서는 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정도로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 인구는 전체의 13%, 약 700만 명입니다. 이는 8명 중 1명꼴로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밈센터입니다. 2022년부터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을 평생 교육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그들의 자립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지금 전체 회원수가 970명 정도 되거든요. 당사주군을 봤을 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20대예요. 현재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일반 청년 계층에 포함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밈센터를 통해 실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작년 3월쯤이었는데 아빠가 그냥 시간 잠깐 비우라고 어디 가야 된다고 해서 갔다가 검사를 딱 했었고 그때 오게 되는 게 여기 센터였어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학교폭력을 당했었는데 그때 학교폭력을 당하고 나서 지금도 약간 대인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 와서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또래 집단 안에서도 그동안 이제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인 것 자체를 모르고 살다가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는 집단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어떤 소속감을 갖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래 집단은 사회 정체감을 또 자기 이해를 회복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워낙 성격이 내향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내향적이었던 부분 말고는 크게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많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은 크게 들진 않았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좀 학교열이 좀 높았던 데다 보니까 성적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 그냥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태생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는 못 느꼈었어요. 경계선 지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성인기에 이르러서야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충분한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게차 일을 했는데 저희 그 작은아빠 친구 쪽에 하시는 그 사장님이시라서 일을 했어요. 근데 계열사가 바뀌고 나는 그 권고사직이 되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일했었어요. 남들은 다 빠르고 잘만 하는데 나만 그 속도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도 금방 저보다 일을 더 금방 잘하시게 되는데 왜 나만 그 속도에 못 따라가는 거지? 이런 게 좀 저 스스로 잘 못 견디게 됐더라고요. 강의를 몇 번 해봤었는데 그거 말고는 막 일을 했다고 하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의지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의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을요, 두 가지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립의 의지가 있고 또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의 의지는 이미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자립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에 관련해서는 내가 자립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내되어 있는 채용 공고를 이해하거나 나의 경력을 살려서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누구보다 강한 자립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업무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너 왜 일주일 안에 시간을 줬는데 왜 업무를 익히지 못해? 숙지하지 못해? 진짜 화가 나고 답답했었죠.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 적응이 남들보다 좀 어렵고 그리고 일하면서 속도가 느리다라는 피드백을 좀 자주 들었었습니다. 뭔가 빨리빨리 못한다는 거? 집중력도 조금 좀 흐트러진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면 대학과 사회는 이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신구대학교 이세영 교수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학령기 청소년들의 약 70만 명이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구대나 강동대학교나 다른 부산대 같은 경우에 학이든 비학이든 그런 과정들이 생긴다는 거는 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구대학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라이프 디자인학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2024년에 전국 최초로 성인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중심 맞춤형 평생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보편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배려하지 않아도 모든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 환경을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는 또 평균에 맞춰 있는 교육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평균이라는 이 무서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단순 어떤 특정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단 하나의 권리로서 학교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원 없는 진단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도 않고 진단을 해서 명확하게 증거 기반으로 밝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이 되게 중요하죠. 사회적 지원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진단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계선 지능을 진단받더라도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혜택이나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 청년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개별적 특성이 너무 다양해서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기다려주면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터들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점 기반으로 이분들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 친구들한테 맞는 강점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잘하니까 이걸 더 잘하게끔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한 명의 사람들도 포기하자는 게 저는 그게 국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GDP가 높거나 소득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명한 제도를 만드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저는 국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 본인들의 역할을 찾아서 그 역할에 맞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권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노력할 수 있다. 우리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삶을 해주고 다르다고 안쓰럽게 보거나 아니면은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사람들로 봐줬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 구직이나 교육 시선에서 다른 분들보다 좀 배려와 기다림이 있는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느리더라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고 싶어요. 경계선 지능인은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립니다. 빠름과 느림은 누구의 기준에서 정의되는 걸까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안 느려요. 이 친구들 그 속도에 맞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빠른 거예요. 혹은 우리 사회가 경계선 지능 청년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느린 학습자가 느린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빠른 거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들의 속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성장의 속도를 너무 느리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시간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아직 세상이 우리들을 기다려주기에는 모진 사람들이 많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다른 사람들의 인식 같은 게 좀 필요하긴 하지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